안녕하세요. 쿠키의 건강TV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2016년 SNS에서 집계한 새해 소망 1위는 바로 건강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은 한 가정 안에서도 아내로서 생활하랴, 또 어머니로서 생활하랴, 그리고 딸로서 생활하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비롯해서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종, 그리고 조기폐경, 갱년기 질환까지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이 난임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감기 여성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백종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백종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은 생소한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질환일까요? 여성이 태어날 때 난소에는 100만 개 이상의 난모세포가 존재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 난모세포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난포를 성숙시키고 난자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성숙되어 난포에서 배출되는 것을 바로 배란이라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바로 이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난소에서는 6개에서 12개 정도의 원시 난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상 난소의 경우에는 이 중에 오직 하나의 난포만이 우성 난포로 선택되어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나머지 난포들은 퇴화하게 됩니다. 우성 난포가 완전히 성숙하면 배란이 이루어지고 난자를 배출한 난포는 황체로 변화했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퇴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난소의 주기입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한 개의 난포가 선택되지 못한 채 여러 개의 난포가 미성숙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충분히 성숙된 우성 난포가 없기 때문에 배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배란을 하지 못한 미성숙 난포는 퇴화되지 않고 난소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초음파로 보면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쭉 늘어져 있는 것이 마치 진주 목걸이 모양처럼 보입니다. 네. 2003년 개정된 유럽, 미국 생식내분비학회 연합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만성 희발배란 또는 무배란, 두 번째는 임상적 또는 생화학적 고안드로겐 혈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음파 소견상 다낭성 난소.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과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다만 유전적 요인, 내분비계와 대사계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분비 시스템 이상, 안드로겐 농도 증가,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 등으로 인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월경부조, 경패, 불임, 비만의 범주에서 치료해 왔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병인병기 역시 매우 복잡한데요. 크게 분류해 보자면 선천적인 간신 기능 저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혈 부족, 기운이 울체되어 생긴 어혈, 비만으로 습담이 정체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20, 30대 감기 여성한테 많이 발병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안겨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이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추세는 어떤가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에서 5에서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네네. 가임기 여성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는 거니까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한의원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입니다. 20대 초중반은 대부분 무월경이나 부정출혈 같은 생리불순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는 경우입니다. 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난임 때문에 내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이분들은 보통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데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막상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10대 후반의 어린 여학생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모든 조건이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보다 증상이 일찍 발현됐기 때문에 그만큼 병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 20명 중에 한두 명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우선 배란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월경 주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월경 주기가 35일보다 길어지는 희발월경이나 생리를 아예 3달 이상 하지 않는 무월경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일부에서는 빈발월경이나 부정출혈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란 장애로 인한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또 다른 증상은 고안드로겐 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안드로겐 혈증이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남성처럼 굵고 뻣뻣한 털이 많이 자라는 다모증이 생기고 피지선이 자극되어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남성형 탈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만 역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비만이 되는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비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유발 원인도 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체중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